여러분, 마지막으로 죽은 게 언제입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진짜로 묻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자들 대부분이 1년 전에는 여기 없었거든요.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1년 전 당신 몸을 이루던 원자들 대부분은 지금 당신 안에 없습니다. 흙 속에 있거나 공기 중에 있거나 아마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몸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전에 당신은 이미 물리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서 자신이 1년 전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사라진 누군가의 유령인가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위로의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물리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놀랍습니다. 왜냐고요? 물리학이 죽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볼 때 아주 다른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림이 아마 이런 겁니다.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무언가가 있다가 없어진다. 불이 켜졌다가 꺼지듯이 사라진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아주 근본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그 오류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려면 가장 단순한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촛불입니다. 촛불에 불을 켜보세요. 불꽃이 흔들립니다. 노란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아름답죠? 1시간, 2시간 타다가 결국 꺼집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초는 어디 갔을까요? 녹았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답이 아닙니다. 1시간 타고 나면 초는 거의 없어집니다. 심지는 까맣게 타고 몸체는 녹아서 줄어들었죠. 처음에 묵직하게 있던 물질들이 전부 어디 간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초는 기다란 탄소와 수소의 사슬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불꽃이 탈 때 이 탄소와 수소 원자들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합니다. 탄소는 산소 2개와 만나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산소와 만나 수증기가 됩니다. 이 기체들이 공기 중으로 스르륵 올라갑니다. 창문 너머로 나가서 대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초를 이루던 원자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원자들은 지금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방 안 어딘가에 또는 창 너머 공기 속에 형태만 바뀐 채 그대로 있습니다. 단 하나의 원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꽃은 꺼졌지만 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배열됐을 뿐입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창조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다. 형태를 바꿀 수 있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총량은 항상 똑같이 유지된다. 그리고 원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상적인 조건에서 원자들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재배열될 뿐이죠.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오늘 이야기 전체의 열쇠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꺼진 촛불의 원자들은 지금도 이 방 어딘가에 있습니다. 불꽃은 꺼졌지만 초를 이루던 것들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따라가다 보면 우주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에 도달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물리학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자의 수를 아십니까? 약 7섹스틸리온 개입니다. 숫자로 쓰면 7 다음에 0이 27개 붙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신다면 1초에 하나씩 세면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원자들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 우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라진 뒤에도 전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빅뱅 직후 이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약 138억 년 전입니다. 이 우주에는 거의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습니다. 탄소도 산소도 철도, 칼슘도 없었습니다. 당신을 만드는 재료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재료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별에서 나왔습니다. 수소 원자들이 중력으로 모여서 별이 됩니다. 별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섭씨 1천만 도가 넘는 용광로죠. 그 극한의 조건 속에서 수소 원자 핵들이 팡팡 충돌하면서 서로 합쳐집니다. 핵융합입니다.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고 헬륨이 합쳐져서 탄소가 되고 탄소와 헬륨이 합쳐져서 산소가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네온, 마그네슘, 규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별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별 안에서 층층이 마치 양파처럼 각각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각 층마다 점점 더 높은 온도의 용광로에서요. 그리고 별이 더 이상 연료를 태우지 못하게 되면 중심핵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순간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초신성입니다. 이 폭발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잠깐 동안 그 별 하나가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은하 안에 있는 수천억 개 별의 밝기를 다 합친 것보다요. 그리고 그 폭발 속에서 별 안에 층층이 쌓여있던 탄소, 산소, 철, 칼슘, 질소, 이 원소들이 전부 우주 공간으로 뿌려집니다. 슈, 이렇게요. 그 원자들이 우주를 수억 년 동안 떠돌다가 중력에 의해 조금씩 뭉쳐집니다. 새로운 별이 되고 새로운 행성이 됩니다. 우리 태양계도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태양도, 지구도, 달도 이전에 있던 별들의 폭발 잔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이 원자들이 어느 순간 생명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조직되기 시작했죠. 자, 이제 여러분 왼손을 한번 보세요. 그 손 안에 있는 탄소 원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태양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별 안에서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뿌려졌습니다. 수억 년을 떠돌다가 지구를 만든 먼지 구름에 합류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뒤 수백만 년 동안 돌 속에 갇혀 있다가 화산 폭발로 이산화탄소가 되어 대기 중으로 나왔습니다. 식물이 그것을 광합성으로 흡수했습니다. 당신이 그 식물에서 나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탄소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뼛속의 칼슘도, 혈액 속의 철도, 폐 속에 들어가는 산소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 교과서에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볼까요? 여러분 몸의 칼슘을 생각해 보세요. 뼈와 치아를 만드는 그 칼슘. 칼슘은 핵융합의 사슬에서 비교적 후반부에 만들어지는 원소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만이 칼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폭발해야만 우주로 퍼집니다. 여러분, 치아를 한번 혀로 살짝 느껴보세요. 그 단단함이 초신성 폭발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혈액 속의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은 핵융합 사슬의 종점입니다. 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원소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초신성 폭발의 극한 에너지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혈액이 붉은 이유, 헤모글로빈 속에 철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철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폭발 속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입니다. 그리고 산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산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 산소 원자들은 별의 핵융합이 만들어낸 겁니다. 태양보다 몇 배는 무거운 별의 중심에서 헬륨 원자 핵 3개가 충돌하면서 탄소가 되고 거기에 또 헬륨이 합쳐지면서 산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폭발하면서 산소가 우주로 퍼집니다. 지금 여러분 폐를 채우고 있는 그 산소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별의 잔해입니다.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수소가 별을 거쳐 탄소와 산소가 되고 초신성으로 뿌려져 지구를 거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먹은 밥 한 그릇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 안에 있는 탄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면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들이 그냥 여러분 몸속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한 인산 원자들을 쥐에게 먹이면서 추적했습니다. 그 원자들이 뇌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관찰한 거죠.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뇌 속 인산 원자의 절반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자가 들어오고 이전 원자가 나간 겁니다. 이게 인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부분에서 이 교체가 일어납니다. 피부 세포는 몇 주 만에 바뀝니다. 근육 세포는 몇 달 단위로 바뀝니다. 뼈도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바뀝니다. 속도가 다를 뿐 전부 교체됩니다. 1년 전 여러분 몸을 이루던 원자들 대부분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 원자들이 어디 갔냐고요? 날숨으로 이산화탄소가 되어 나갔고 땀으로 소변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숨을 내쉬면서 탄소 원자들을 공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 새로운 원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어제 먹은 치킨의 원자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근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역설이 생깁니다. 1년 전 여러분 뇌 속에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던 원자들 대부분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제가 기억납니다. 그 기억을 담았던 원자들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데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파인만이 아주 좋아했던 비유가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해안을 향해 굴러옵니다. 여러분은 저기 물이 이동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물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물의 각 입자는 제자리에서 그냥 위아래로 움직일 뿐입니다. 이동하는 건 물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모양입니다. 행동입니다. 파도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질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파도입니다. 원자들이 물처럼 여러분을 통과해서 흘러갑니다. 들어오고 잠시 있다가 나갑니다. 항상 새로운 원자이지만 항상 같은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웃고 같은 기억을 갖는 패턴. 그게 여러분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춤입니다. 원자들이 들어오고 그 춤에 잠시 참여했다가 나갑니다. 춤이 여러분입니다. 원자들은 여러분을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고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은 1년 전과 물리적으로 대부분 다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 그 춤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원자의 동일성이 아니라 패턴의 연속성입니다. 이 생각이 처음에는 좀 섬뜩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이게 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요. 죽음은 패턴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해체되는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하게 조직된 것들은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 뜨거운 커피가 식어가는 것, 이 모든 게 에너지를 써서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연이 무질서해진다는 원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뇌만 해도 하루에 포도당을 엄청나게 씁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써서 구조를 유지하고 원자들을 올바른 자리에 계속 배치하고 외부의 무질서에 저항합니다. 이 저항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패턴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더 이상 원자들을 올바른 자리에 배치할 에너지가 없으니 자연이 흩어집니다. 엔트로피가 이깁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요. 그런데 여기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패턴은 해체됩니다. 하지만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도요. 여러분을 이루던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칼슘, 철. 이 원자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강물로 녹아들고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식물이 흡수하고 동물이 먹고 다른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들이마십니다. 원자들의 여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재편입니다. 하나의 패턴이 끝나고 그 구성 요소들이 새로운 패턴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게 물리학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탄소 원자 하나를 추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별 안에서 이 탄소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양보다 10배 무거운 별이었죠. 그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이 탄소 원자는 우주 공간으로 뿌려졌습니다. 수억 년을 떠돌다가 지구를 만든 먼지 구름에 합류했습니다. 지구에서 수억 년 동안 석회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화산 폭발로 이산화탄소가 되어 대기 중에 나왔습니다. 한 식물이 광합성으로 그걸 흡수했습니다. 토끼가 그 식물을 먹었습니다. 토끼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가 그 흙을 통해 흡수했습니다. 나무가 베어져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산화탄소로 다시 대기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식물이 흡수했습니다. 소가 그걸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에서 나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 그 탄소 원자가 여러분 왼손의 세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요, 그 원자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흙 속으로 들어가서 풀뿌리에 흡수되고 양이 그 풀을 먹고 양의 젖을 마신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이는 그 원자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원자는 이미 이 춤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지만 계속 춥니다. 우주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요. 이게 바로 죽음의 물리학입니다. 소멸이 아니라 재편입니다. 끝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하나의 춤이 끝나고 그 음악이 다른 댄서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빅뱅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이 우주에는 아무 눈도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중력으로 모여 별이 되고 핵융합이 일어나고 폭발하고 원소들이 뿌려지고 다시 모이고 이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그냥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들이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맹목적으로 조용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우주의 작은 구석에 있는 작은 행성 위에서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배열이 됐는데 그 패턴이 스스로의 존재를 의문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게 다 뭐지?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존재하지? 하고 궁금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궁금해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138억 년 동안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질의 법칙을 따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원자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배열되면서 그 배열이 슬픔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자신이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고 두려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존재를 의문시할 수 있게 된 별의 자네입니다. 이런 일이 138억 년 우주 역사에서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이 지구 위에서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순간에요. 패턴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이 이 경이로움을 줄여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놀랍게 만듭니다. 봄에 피어나는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영원히 피어 있어서가 아닌 것처럼요. 그 꽃이 일주일이면 진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꽃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138억 년이라는 방대한 시간 동안 원자들이 수조 번의 재배열을 거친 끝에 잠깐이지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 그 패턴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이 사실을 덜 놀랍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추적해온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사실 하나로 귀결됩니다. 죽음에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선명해집니다. 패턴이 해체됩니다. 춤이 멈춥니다. 하지만 그 춤을 추던 원자들은 계속됩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원자들은 이미 수십억 년 전 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수십억 년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른손을 이루는 원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어느 농부 몸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쉬는 숨속의 탄소가 1000년 뒤 누군가의 몸을 이루는 재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이 말하는 죽음 이후는 이겁니다. 원자들의 여정이 계속된다는 것.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감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물리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자들이 계속된다고 치죠. 하지만 내가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요. 그리고 그건 솔직하고 아픈 물음입니다. 패턴이 사라지는 것은 실제합니다. 사람을 잃는 슬픔은 실제합니다. 물리학이 그 슬픔을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패턴이 일시적이라는 것, 하나는 그 패턴이 존재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꽃의 아름다움이 꽃의 구조를 알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 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면 그 아름다움이 더 선명해집니다. 파인만은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그 아름다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더 넓고 깊은 층의 아름다움을 열어준다고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이 죽음을 설명하면 죽음이 덜 슬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경이로움이 보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촛불입니다. 불꽃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초를 이루던 원자들은 지금도 이 방 어딘가에 있습니다. 불꽃이 낸 열은 방을 따뜻하게 했고 그 열은 공기 속으로, 벽 속으로, 여러분 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의 빛이 여러분 눈에 들어왔고 그 빛 에너지는 여러분 뇌에서 기억이 되었습니다. 촛불은 꺼졌지만 촛불이 했던 일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세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은 끝나지만 그 패턴이 남긴 것들은 말로, 기억으로, 그리고 원자들의 끝없는 여정으로 계속됩니다. 오늘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저 멀리 보이는 별빛이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는 것. 그 별 안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내쉬는 숨속의 탄소가 언젠가 저 하늘 어딘가를 떠돌다가 다른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는 것. 이 연결을 아는 것이 물리학이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경이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주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잠시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이 끝날 때 우리를 이루던 것들은 다시 우주로 돌아가서 언젠가 다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패턴의 일부가 됩니다. 무한히, 조용히, 계속해서요. 물리학이 의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이 뇌가 작동을 멈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건 물리학이 아직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즉 물질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면 그것이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지, 이건 현재 과학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이걸 확실하게 안다고 말한다면 조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것들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원자 하나도, 에너지 하나도요. 이 사실만큼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엄밀하게 검증한 물리 법칙 중 하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실험실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로 변하든 간에 총량은 보존됩니다. 이 법칙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이루던 원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쉬던 숨이 공기 중으로 퍼졌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 그 원자들의 일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루던 탄소가 지금 어느 나무의 잎속에서 광합성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패턴의 상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웃고 사랑하던 그 패턴의 상실은 실제하는 상실입니다. 물리학이 그 상실을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패턴을 이루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패턴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영원히 사실로 남는다고요.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이 존재했다는 사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그 특별한 배열이 잠깐이나마 존재했다는 사실, 그건 영원히 사실입니다. 우주가 다시 시작된다 해도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배열이 있었다는 것, 그 춤이 있었다는 것, 바인만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경이로워진다고요.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리학을 알수록 죽음이 무엇이 아닌지가 선명해집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배열이 해체되어 다른 배열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러 들어감이 138억 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실 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흥미로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죠. 의식이란 무엇인가? 패턴이 해체될 때 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물리학만으로는 완전히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것들은 영원히 이 우주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것.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죽은 게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이제 좀 다르게 답할 수 있으시겠나요? 1년 전에 여러분을 이루던 원자들 대부분이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원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원자들이 만드는 패턴이거든요. 그 패턴이 이어지는 한 여러분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언젠가 해체될 때 그것을 이루던 것들은 새로운 패턴들로 흘러 들어갑니다.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방식이 바뀔 뿐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시간은 왜 앞으로만 흐르는지, 이 우주가 왜 하필 지금 이 모습인지,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하나씩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밤 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그 안에 탄소 원자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면서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